안녕하세요. 언진수학원의 전인진 원장입니다. 학부모님들 여러분들께 오늘은 음, 지금 논리적 사고력을 지금 기르기 위해서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있죠. 부터 꼭 수학을 많이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수학을 많이 한다고 해가 논리적 사고력을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냥 문제만 막 풀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그 국어든 영어든 다른 뭐 어떤 신문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앞뒤 맥락에 맞추어서 이렇게 추론하고 뭐가 틀렸는지 자기가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이 성찰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판단할 때 학생들이 그 논리적 맥락이 좀 이거 아니다 싶을 때 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분명히 논리적 사고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어릴 때 특히 초등학교 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학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수학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를 잡아가야 될지 최소한 그때부터는 조금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 꼭 선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선행까지 나가고 뭐 그 기타 다른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지금 잡혀서 그 중학교 때까지 이런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 수학 같으면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서 이렇게 자기가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잡다한 수학 뭐 관련된 책을 통해서도 그런 것까지도 다 한번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있죠. 고등학교를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가게 되면 거의 그 학생은 아마도 큰 걱정 없이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부딪힘 없이 이렇게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늦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때부터 있죠. 그때부터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학년 때에서 중학교 때까지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 여러분들 아마 큰 아이를 키워본 어머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첫애가 큰아이인데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아마 그런 건 아마 어머님들께서 그 안목 부분이 아직까지는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여러분들께는 제가 꼭 앉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국 사회는 그래도 입시라는 틀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그 4차 산업에 맞는 인재 육성을 펼친다고 한들 이게 대학이라든지 우리 사회 구조가 이렇게 변하지 않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입시라는 이런 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딱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혁신학교라든지 그런 곳이 있긴 하던데,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입시하고는 조금은 좀 시간 낭비였다 이런 부분도 조금 있어요. 물론 그 체험해보는 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이번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평가원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6월 평가원 문제는 아직까지 확률 통계 부분에 있는 통계 파트랑 그리고 기하 벡터 공간 좌표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9월 달이면 그까지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들을 고3 학생들을 보면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출제 경량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출제 경량이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 않던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기하 벡터 부분에서의 내적의 최대라든지 최소값을 물어보는 것은 그 크게 틀고 또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다만 이제 벡터를 갖다가 분해를 이렇게 세 가지로 시켜가지고 그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그 정사형에서 최단거리라든지 최대값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유형이 조금 변형돼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3 학생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은 그 학생들 여러분들은 고3 학생들은 그런 어떤 미적분이라 기하 벡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난이도 조정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10문제씩 하루에 그래도 최소 5문제씩 풀어봐야 될 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경우의 수 문제 있죠. 또는 확률 문제, 경우의 수와 관련된 확률 문제, 이런 부분은 그 학생들 말로는 그 노가다, 소위 말해서 라고 하죠. 그 분류를 잘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끄집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기존의 기출 문제는 필히 그런 건 다 풀어보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꼭 풀어봐서 여러분들 분류 작업을 하는 부분은 이게 방송이 나는 것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풀면서 있죠.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 문제는. 왜냐하면 더하기 1 빼기 1 또는 분류 하나를 잘못해줘가지고 답이 20인데 18을 했다든지 뭐 15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고2나 고1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이번에 고2 학생 여러분들은 그 보셔서 알겠죠. 모의고사 문제에서 30번 문제가 상당히 기발한 문제가 좀 나왔었죠. 역함수와의 이런 관계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어떤 스크랩을 해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갔을 때 그걸 잘 활용을 해보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2나 고1 학생들 여러분들께는 말하고 싶은 부분이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일단 정의를 잡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문제집을 잘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집 보면 제일 쉬운 단계의 문제집은 그것대로 따로 하고, 또 난이도 좀 난이도 좀 있는 문제들은 있죠. 문제가 겹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걸 한 3개 정도 3개의 문제집 풀어보고,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통합되어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여러분들께는 수학 문제집 한 5건 정도는 좀 풀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는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본인은 이쪽이 안 맞다 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학부모님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수고가 참 많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경험치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은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는데 그러면서 성장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학부모님들 여러분들께서 잘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 노력하는 그 자체가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는 조금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좀 해주시되 그렇지 않고 성적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께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나가주시면 학생은 이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주도록 학생들은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은 고3 학생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죠. 건강 관리 잘 하고 특히 이제 비타민제나 이런 거는 꼭 챙겨 먹으라고 했죠. 꼭 챙겨서 먹도록 하고 본인이 아프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입시가 서서히 이제 다가오는데 본인이 결국에 힘들잖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안타깝다고 해도. 그래서 약간 더 피곤할 때는 여러분들은 비타민을 좀 2개를 더 먹고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제나 이런 걸 좀 보고 수험생에 맞는 걸 이렇게 먹도록 하고 부모님들한테 좀 달라고 해서 사달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꼭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음식도 여러분들 단백질 있는 거라든지 건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들은 부모님과 같이 사달래서 좀 먹고요. 운동은 그런데 그렇게 고3 학생들 여러분들은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운동을 좀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에 있는 학생들 빼고요. 왜냐하면 그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은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여러분 리듬이 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주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막바지 다가오고 있으니까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문제집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선생님한테도 좀 자주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중학교 경우는 중학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잘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잘 해온 학생들이 있죠. 마무리 단계 접어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다 마무리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일 때일수록 가장 지금 중학교 3학년 때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는 아마 중3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때 자 마무리 끝까지 해내서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학교 학생들 1, 2학년까지는 여러분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공부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논리적 사고인데 꾸준히 여러분들이 해주도록 하루 과하게 하고 며칠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좀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니까 TV 같은 데 있다 보니까 그 문제적 남자, 문제적 여자, 뭐 내생남, 내생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본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바빠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앞으로 사회에서는 큰 여러분들이 일꾼이 될 겁니다. 큰 일도 리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